시공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공사비 얼마 줄게 우리 공사해줘 그러면 시공단에서 시공사 건설회사들이 이게 참여를 안 한답니다. 레미콘 가격, 인건비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솔직히 지금보다 얼마가 더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계산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나오실 줄 알고 목요일 날 네. 어제부터 해서 막 뉴스가 쏟아지네요. 부동산 이슈와 뉴스가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속보성이니까 이걸 먼저 하죠. 지금 규제 지역 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부터 꺼낼까 경기부양책으로 규제 지역 해제 이야기를 했는데 꺼냈습니다. 바로. 예, 꺼내긴 했습니다. 우리 네. 7월 달에 잠깐 풀어주긴 했어요. 지방 투기 과열지구 풀어주고 이제 일부 부산도 지역들 낮춰주고. 해줬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지방 다 풀어줬습니다. 세종시 조정 대상 지역 세종시 하나 남았고요. 네. 지방은 이제 규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투기 지역이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대출 규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적용이 되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 우리 헬스 할 때 네. 벤치프레스 뭐 한 100kg 정도라면 투기 과열 지구는 한 150kg 정도다. 조금 더 무겁게 규제하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방은 이제 세종시는 그래도 남겨뒀네요. 네. 조정 대상 지역까지는 풀진 않았고요. 여지를 좀 남겨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종시에 대한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눈여겨 보이는 게 이제 인천 네.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빠졌습니다. 무게가 좀 가벼워졌다. 150kg에서 이제 100kg 남아 있으니까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남아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는 풀렸고요. 근데 연수구의 가격을 저도 그 뉴스로 해서 보니까 네. 여기는 완전히 가격이 한 2017년 때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가격 하락폭을 보자면 다 조정 풀어줘도 대상 네. 지역을 풀어줘도 되는데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예. 좀 지켜보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동두천, 안성, 평택, 양주시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빠진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지켜보면서 하나씩 더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겠죠. 아마 올해는 안 풀어줄 것 같고요. 내년이 되면 세종시 수도권 외곽 지역들 좀 더 풀어주고요. 네. 이렇게 단계별로 좀 제가 볼 때는 한 3단계, 4단계 정도 더 풀어주면 이제 서울 투기 과열 지구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제 지역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정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구 등이 이제 대출도 어렵고요. 그렇죠. 나중에 양도세라든가 세금 규제도 있고요.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를 이제 뭐 매매하고 대출 규제도 살 때. 있고 세금 중과세도 있고요. 네. 분양권 전매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맞아요. 다 적용되고 예, 있습니다. 전매도 못 합니다. 입주할 네. 때까지도 아예 분양권 거래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인데 지방을 싹 다 풀어줬습니다. 네. 세종은 왜 붙잡아 둔 거죠? 세종시도 보면 가격으로만 따지면 가격 하락만으로 보면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다 풀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지방에 풀어줄 때 투기 과열지구 다 풀어줬는데 세종시는 투기 과열지구 남겨뒀고요. 예.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 다 풀어줬는데 세종시는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세종시를 이제 수도권하고 자꾸 연계하려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 네.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또다시 움직이면 서울 수도권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세종시는 다음번에 풀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영원님이요. 규제 지역 해제 어제 나왔는데요. 이러면 사전 청약 지역의 경우 입주 전이면 해당이 되나요? 뭐가 이게 해당이 된다는 혜택을 받는다는 건가요? 우리 이게 심영원님. 질문이 예. 뭐가 해당되는지가 좀 궁금한. 뭐 이게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 것 건지 같아요. 그런 규제는 예.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려야 됩니다. 투기 과일 지구가 풀려서는 안 되고요. 싹 다 풀려야 되는 조정 거네요. 대상 지역과 네. 투기 과일 지구 당연히 풀려야 되고요. 그렇게 네. 다 풀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지방하고요. 음. 파주, 동두천, 안성, 평택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이제 풀렸죠. 네. 그러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한 여기는 지금 하나도 거기는 안 뭐 규제제가 풀렸으니까 안 풀렸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네. 입주 전이어도 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자 드리고요.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 카드를 꺼내들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 서울, 특히 세종 여기는 아직도 짱짱하게. 아직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정부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가 이렇게 원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계속 맞습니다. 예. 급락도 안 하지만 좀 안정적인 흐름, 네.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흐름을 원하고 꾸준한 있는데 하락. 예. 시장 상황이 이제 정부 바램대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걱정은 돼요. 우리 오를 때도 예. 규제 지역 지정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정부가 오르는 지역을 알려준다라는 왜곡인지를 하면서 더 올랐거든요. 예. 지금 또 풀어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반응이 아니 얼마나 안 좋으면 풀어주는 거야라고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바램대로 이렇게 안정이 될지는 저는 안정보다 하향 안정 속도가 지금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잠실권 또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정부 바램대로 이렇게 안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세 쪽으로 뉴스가 크게 나왔던 게 우리가 이제 항상 완벽한 하락의 구도로 될 때 국평이죠. 국평. 네. 국민평형이라고 말하는 30평형의 가격 기준. 이제 강남 쪽에서 아예 코어 빼고요. 네네. 이제 20억. 그다음에 강북 쪽에서 15억 라인인데 네네. 잠실 송파 쪽에서 30평형대가 20억 라인이 깨졌다.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많이 네.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뭐 하락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20억이 붕괴가 27억까지 갔었거든요. 붕괴? 최고 지금 고점이 19억 4천? 27억 갔는데 뭐 19억, 18억도 네.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를 뭐 일부 도로변이나 뭐 1층, 저층 급매물로만 치부하기에는 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20억이 붕괴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뭐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하락인데 거기는 이제 15억 6천 7천인데 그렇죠. 막 금매가 나오면 제가 볼 15억 때는 시간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뭐 이게 뭐 몇 주 아니면 예. 한 달 내에 하락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 좀 생각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잠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2012년, 13년도에 8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예. 8억 5천에서 9억 정도 하다가 9억. 27억 갔으면 10년 만에 3배 정도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조정되는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버슈팅에 대한 좀 조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뭐 엄청난 뭐 쇼킹한 뉴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네. 분위기 자체가 20억이 붕괴됐다는 점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파 쪽 그 해당 아파트들 보면은 9억 시세가 27억이 갔다가 네. 지금 이제 19억 네. 정도니까 2배가 아직도 올라와 있고요.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2배 이상 상태죠. 올라와 네네. 있고 원희룡 장관의 그 PIR 기준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40%를 더 빠진다 치면 뭐 12억, 13억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 오버슈팅이 되면 이제 정상화 과정을 거치는 거는 맞는데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거의 한 뭐 6개월 만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조정이 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1년, 2년, 3년 시간을 두고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단지 가격은 어떻습니까? 재건축도 지금 약세죠. 예. 우리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이제 초기 단계들 예. 올림픽 기자선수촌이라든지 기자선수촌도 올 4월 달에 23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19억 원에 20억 역시 붕괴가 다 됐고요. 깨졌네요. 회밀리 예. 아파트도 이제 초기 단계인데 19억 원에서 16억. 음. 상계주공, 목동 모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재건축 원래 재건축 기대 단지들, 추진 단지들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데 네.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도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사비는 맞습니다.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려면은 마진을 나오려면 뭐 분양가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분양가를 분양가 높일 높일 수가 단계도 없죠. 아니고요. 그러면 네네. 이제 재건축 사업 기대감은 꺾이는 거고 맞습니다.
그 관련한 뉴스 중에 하나가 둔촌주공 이야기가 또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네. 이 뉴스도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번 정도 둔촌주공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둔촌주공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게 10,000가구 넘죠? 12,000가구 12,000 입주입니다. 세대 서울에. 정도 됩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서울 사이즈에서는. 거의 신도시죠. 예. 미니 신도시급이기 때문에 예. 서울 입주 물량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게 예. 뭐 상징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잘 안 되고 안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사상 네. 초유의 사태인데요. 공사 중단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조합 집행부가 바뀌면서 시공단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 정도 올려주면 우리 할게 공사비를. 공사비를 예.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증액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조 1,400억 원. 1조면 그러니까 최초 공사비보다 조 단위가 더 늘어났잖아요. 최초 공사비가요. 우리가 2016년도에 처음 이제 시공단 계약을 네. 맺었는데 그때가 2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예. 2조 6천억에서 2020년 6월에 3조 2천억으로 증액 계약을 합니다. 증액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조합 집행부가 바뀌면서 예. 3조 2천억 인정 못하겠다라고 해서 분쟁이 생겼고요. 공사 중단 사태까지 왔는데 예. 지금은 여기서 3조 2천억에서 1조 1,400억 원이 더 늘어나서 4조 3,600억 원 공사비가. 그러니까 2016년하고 비교해 보면 2조 6천억에서 예. 4조 3,600억 원으로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또 여기도 들어간 그대로 거죠. 반영이 된 예. 거고요. 사실 작년에 우리 3조 2천억 뭐 이렇게 예. 이야기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분위기라면 공사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없더라도 추가로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합원들은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얼마가 더 늘어납니까? 조합원들이 부담이? 이제 6,1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인상폭을 보게 된다면 추가로 네. 한 1조 7천억 정도 1조 2천억에서 1조 7천억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부담해야 구체적인 된다. 건 아직 정해지진 네, 않았습니다. 뭐 이게 총회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1억 원 이상은 불가피하다. 추가로 이게 뭐 전체적인 분담금이 아니라 원래 내야 될 돈에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평균이 되는데 네. 거기에 1억 원 정도 1억 원 이상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의견이 반반 나뉘더라고요. 네. 어떻게 나눠지냐면 큰일 났다. 아 여기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입주권을 내놔도 그렇죠. 팔리지도 않는데 또 분양가를 막 계속 올릴 수도 없잖아요. 계속 올릴 수도 없죠. 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퇴양난이다.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편에서는 공사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려줄 거 올려주고 어차피 물가도 오르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빨리 올려주고 그냥 공사하자. 네.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12,000가구의 물량. 네. 서울에서 정말 뭐 진짜 이 정도 물량 나오려면은 거의 없겠죠 당분간은. 서울 1년 입주 물량이 3만에서 4만 호 정도 됐거든요. 잘 나올 때. 네. 그리고 올해는 아마 2만 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2,000호면 아마 서울 입주 물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 입주는 가능할까요? 이제 빨리빨리 들어간다면? 불가하죠. 그렇죠. 원래는 2023년 8월 내년 네. 입주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시공단에서 돈 또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공사 기간도요. 2025년 1월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2025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나오니까요. 예. 서울시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네. 내년 물량에 펑크가 나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공급 대책에 있는 그 물량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12,000호가 이렇게 펑크가 나버리면 또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 가지 셈법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다른 재건축 사업, 재건축 단지 사업도 일단 멈춤이 다 멈추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저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공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공사비 얼마 줄게 우리 공사해줘 그러면 시공단에서 시공사 건설회사들이 이게 참여를 안 한답니다. 그게 레미콘 가격, 인건비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솔직히 지금보다 얼마가 더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계산은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회사 상부 지휘 그 사장단에서는 네.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 일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주저하면서 시공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왔는데 이게 왜 또 우리 부동산과 연관이 크냐면은요. 오늘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실은 이제 남은 2번 남았는데 베이비 0.25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네.
지금 미국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경로가 이탈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면 네. 우리가 다음 달에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3% 기준금리. 다음 달에 대출금리는 3% 그냥 바로 6%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부동산 충격도 뭐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네.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0.25 올린다라고 해서 내심 올해 말에 그래 3%까지는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사실 0.5 빅스텝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마음 같아서는 아마 자이언트 가도 모자랄 상황인데 우리는 못 가죠. 예. 우리는 그 정도는 예. 못하고 0.5도 굉장히 충격이 큰데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남았잖아요. 올해 2번 예. 금통위 남아 있는데 다음 금통위가 그럼 또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미국이 또 자이언트를 그럼 밟아버리면 또 우린 또 0.5죠. 예. 0.5면 도대체 우리가 3.5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6% 7%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기 7%에 때문에 육박하겠죠. 투자 심리는 더 위축이 되고요. 예. 대출 받으신 분들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거래 절벽 현상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9월 달 거래가 100건이 안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 네. 아파트 거래량이 네, 네. 100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된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대출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내년 상황이 진짜 올해가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봉우리 님이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유유 나 어떻게 하나요? 예, 은행 대출 끼고 가게를 신축해서 이전했는데 또 이런 사연 주셨고요. 1099번 님도 다음 달부터 중도금 대출 이자 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요즘 이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네. 많죠. 네. 네, 굉장히 많고 이게 그럼 집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냐라고 네. 하면은요. 집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세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집주인들, 세입자들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세입자, 집주인 모두 관련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변동 금리가요. 보통 이제 6개월, 1년마다 이제 바뀌어서 맞습니다. 나오는데 네. 제 주변에서도 뭐 2.98 이렇게 받은 분이 지금 3% 넘게 4% 가까이가 나와 버리니까 월 이자 부담이 한 60만 원 뭐 이렇게 두 배.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날 것 예, 같고요. 예, 저도 예. 걱정입니다. 저도 이제 12월 달에 제가 제 대출도 이제 또 갱신하게 되는데 예. 얼마나 오를까? 거의 1% 포인트는 올라오겠죠. 훨씬 더 받으신 거에. 오르겠죠.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정책 대출이죠. 정책 네네. 대출이 나왔는데 이게 좀 말이 많은 게 상한선이 4억이잖아요. 4억입니다. 4억. 네. 그리고 부부 합산 7천만 원 네. 연소득이. 그래서 지금 신청이 약간 좀 저조하긴 한데요. 예.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 4억 원 아파트 찾기도 어렵고요. 예. 연소득 7천만 원이면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네. 아마 빌라에 거주하시는 이런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고정금리인데 3.8에서 4% 4%,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서 금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갈아타는 거 추천드리고요. 안 되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죠. 알아서 리스크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 요거 이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거 조금 더 예, 가격이나 이런 거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맞습니다. 바람도 네네.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